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일기장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기능 구현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기 쓰기와 관련된 그 기능을 구현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미 그 쓴 데이터를 불러와서 확인하는 UI에 대해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폴더인, 그러니까 실행 파일, 그러니까 메인 VI가 있는 폴더와 동일한 그 하이어라키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존재하고요. 그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연도하고 월별로 해서 각각의 폴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폴더가 있고,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에 내가 일기를 한 편을 썼다. 그러면은 2019년 11월 2일에 일기 쓴 내용이 이렇게 이제 파일 내용을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돼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폴더에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실제 일기 불러오기 UI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일기 불러오기 UI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이 트리 맨 왼쪽에 있는 이제 이 트리 컨트롤에 관련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폴더 아래에 있는 폴더 정보들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 트리 폴더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정 아이템을 내가 더블 클릭을 한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리스트 박스에 이 폴더 아래에 있는 파일 리스트가 또 표시가 됩니다. 현재는 파일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2019, 11 다시 02.txt 파일 하나가 보일 거고요. 관련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내용이 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도록 운영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코드가 실제 불러오기.vi라고 하는 이제 그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while loop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자, 프로그램을 vi가 실행이 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폴더 리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UI 상에서 이 트리에 해당하는 이름을 폴더 리스트라고 제가 명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기존에 실행했을 때 이 폴더 리스트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보크 노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트리 아이템 편집에 아이템 삭제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아이템 정보를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에 데이터 폴더 밑에 폴더 정보들을 다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폴더 열고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폴더 정보를 2차원별로 뽑아내시고요. 관련된 거를 이제 포루프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트리에 해당하는 컨트롤의 인보크 노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트리 아이템 편집 끝에 아이템 추가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left cell string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트리 구조의 폴더 정보가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서 표시가 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VI가 처음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 폴더 아래에 있는 그 연월에 해당하는 폴더 리스트가 트리 컨트롤에 다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초기화 과정으로 이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리스트 박스를 제가 파일 리스트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리스트 박스의 아이템 네임은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렇게 치게 되면은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트리 컨트롤에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폴더 정보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로는 이 폴더의 특정 폴더 이름을 더블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선택한 그 아이템에 대한 그 태그 정보를 뽑아가지고 경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경로의 폴더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이번에 뽑아옵니다. 그래서 폴더 열거 함수에는 파일 리스트와 또 폴더 리스트를 각각 뽑아낼 수 있게 그 출력 값이 나오게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폴더 열거에서는 파일 리스트를 뽑아내겠고요. 파일 리스트를 이 리스트 박스에 아이템 이름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2019년 11월 폴더에 있는 파일 리스트가 리스트 박스에 다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하나의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파일 리스트라고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리스트 박스에도 현재 파일 리스트가 쭉 떴을 때 내가 읽고자 하는 파일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파일 어떤 파일을 내가 열 것인지 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폴더 네임 그 폴더를 내가 선택할 때 그 선택한 폴더 정보를 뽑아 오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리스트 박스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더블 클릭한 아이템에 대한 행 정보가 출력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행 정보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리스트 박스에 있는 아이템 이름 중에서 그 행에 해당하는 그 정보만 이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뽑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 오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파일 네임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서 폴더 네임을 얻었기 때문에 폴더 네임과 그 다음 파일 네임 두 개를 이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결국에는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 파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자 인디케이트 출력으로 표시를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 같은 경우는 불러오기 상세.vi라고 제가 명칭을 했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입력으로 폴더 네임과 파일 네임을 입력으로 받게 돼 있고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데이터 폴더 밑에 폴더 네임 폴더 밑에 파일 네임에 해당하는 파일을 내가 리드 온리로 읽어서 결국 그 텍스트 데이터를 이 데이터 인디케이터 출력으로 내보낸다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 데이터 인디케이터는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자, 제가 미리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서브 불러오기 상세.vi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코드를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메인에 해당하는 서브 불러오기.vi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을 제가 열어놨고요. 자, 서브 vi라고 하는 물리적인 폴더 밑에 보면은 서브 불러오기라고 하는 vi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전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코드를 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vi가 실행이 되면은 그 트리 컨트롤에 그 데이터 폴더에 있는 폴더 정보들을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선 이거를 이쪽 이 오른쪽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 폴더 리스트에 대해서 인보크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자, 폴더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맨 왼쪽에 트리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에 인보크 노드에 자, 트리 아이템 편집에 자, 일단 기존에 있는 아이템을 삭제할 겁니다. 아이템 삭제를 하시겠고요. 그래서 트리 아이템 편집에 자, 아이템 삭제 메소드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여유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파일 IO에서 자, 파일 상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가 있겠고요. 자, 그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경로 만들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만들기 함수에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정보를 인가해 주시고 나는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데이터, 이건 이제 그 폴더 이름을 제가 지정하기 위한 거죠. 데이터 폴더. 자, 이거는 자, 경로 만들기 함수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고급 파일에 가보시게 되면은 폴더 열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경로를 임가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자, 헬프를 보시게 되면은 자, 파일 이름이랑 폴더 이름 정보를 다 추출해 내줍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폴더 정보를 뽑아내서 트리 컨트롤에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포르플이 하나 불러오겠고요. 자, 포르플로 불러오시겠고, 자, 여기 있는 걸 하나 복사할게요. 자, 이 인보크 노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 트리 아이템 편집에서 끝에 아이템 추가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해 주시고 자, 여기서 폴더 이름을 불러와 가지고
자, left cell string에 인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터널 모드는 마지막 값을 이제 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값을 이 while loop에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결국 이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자, 랩뷰의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ile loop 같은 경우는 이 왼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다 들어와야지만 while loop가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while loop가 실행되기 전에 이쪽 코드가 먼저 수행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놓치지 않고 좀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로 초기화해 줄 거는 이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리스트 박스는 이 파일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이 되겠고요. 자, 리스트 박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아이템 이름을 가져오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고, 자,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자, 생성에 상수를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자, 리스트 박스 값도 초기화를 해주겠다. 빈 문자열로 초기화해 주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초기화 부분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벤트를 처리할 게 뭐냐면, 이 트리 컨트롤에서 이제 사용자가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값을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리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 이벤트 구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저는 지금 폴더 리스트에서, 자, 더블 클릭을 한다는 거죠. 더블 클릭을 했다. 확인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서, 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저는 태그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태그 정보를 가져오겠고요. 자, 폴더 리스트를 관련된 이 케이스로 가져오시겠고요. 자,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자, 이걸 좀 밑으로 전반적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네, 이렇게 내리겠고요. 다음에는, 자, 폴더 네임을, 자, 이용을 해서 태그 정보를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실제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 정보를, 이제 그 파일에 해당하는 경로 정보를 이제 추출할 때 이 폴더 네임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 앞에 있는 거를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경로 만들기 복사하겠고요.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하겠고, 경로 만들기 하나 더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연결해 주시고, 자, 이 관련된 폴더, 지금 더블 클릭한 게 결국 폴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고, 이건, 네, 이렇게 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벨을 제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폴더 열거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에러 클러스터 연결, 자, 컨트롤 Z 하시고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자, 경로를 인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파일 이름을 뽑아서 겨우 이 파일 리스트에 다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 리스트 프로퍼티 노드에 아이템 이름을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자, 파일 이름을 파일 리스트에 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코드를 이제 구현을 한 거에 대해서 동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물리적으로 데이터 폴더에는 제가, 자, 폴더 좀 더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 그 다음 2019년 뭐 09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08,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일기 쓰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좀 몇 개의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실행하신 다음에, 자, 날짜 2019년 11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테스트 3 이라고 하겠고요. 을 수행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하겠고요. 그러면은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자, 타임스탬프에서 날짜를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4로 하고 저장.
자, 타임스탬프를 다시 5로 하고, 테스트 5로 하고, 저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정보들을 제대로 이렇게 읽어와서 표시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폴더 정보가 표시가 됐죠. 자, 여기서, 자, 2019년 뭐 8월, 9월, 10월에는 파일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됩니다. 근데 11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11월 폴더에 있는 리스트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더 리스트를 더블 클릭했을 때까지 그 이벤트 처리를 다 이제 동작이 제대로 되는 걸 확인했고요. 다음으로는 자, 파일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자, 파일 리스트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파일 리스트의 값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는 정보들 중에서 자, 누르신 다음에 행정보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파일 리스트를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시고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자, 아이템 정보를 읽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이 리스트 박스에 있는 아이템 정보를 뽑아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더블 클릭한 아이템 정보를 제가 추출해 낼 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관련된 정보를 배열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고요. 인덱스에 행 정보를 인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행 정보는 내가 선택한 파일에 해당하는 그 행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 앞서서 자, 만들었던 이 폴더 네임 정보를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해서 정보를 읽어오겠고요. 자, 그래서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자, 폴더 네임과 그 다음 파일 네임 두 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자, 블록이 상세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주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폴더 네임 인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을 인가해 주시면 결국에는 이 폴더 네임과 파일 네임을 이용을 해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냥 리드 온리로 해서 파일 정보를 읽어와서 결국 그 문자 인디케이터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출력은 관련된 데이터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고 자, 11월 더블 클릭하시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2019년 11월 3일.txt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이 텍스트 파일 정보를 읽어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고요. 자, 바뀌었죠. 테스트 4 11월 4일 자, 5 하면은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일기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자, 그 이미 일기를 쓴 내용에 대해서 불러오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일기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미니 프로그램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동영상 강좌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파일 IO를 이제 핸들링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리스트 박스라든가 아니면 트리 컨트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이벤트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관련된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를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